그런 서강대 사람들이겠지? 전상진 사회학과 교수가 그 한 10년 전에 쓴 책인데요. 음모론의 시대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현대 우파의 통치 음모론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아, 통치 그러니까, 음모론. 네. 네, 왜냐하면 보통 음모론이라고 하면은 각각의 어떤 음험한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음모론을 만들어낸다고 그렇죠, 네. 생각하잖아요. 음모론은 크게 분류를 하면 약자가 만들어내는 음모론도 있어요. 이 약자가 통치자한테 대항하기 위해서 저항하기 위해서 음모론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획적이었든 아니든 간에. 또 거꾸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보통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음모론을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통치자도 음모론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통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우파의 특히 보수 포퓰리즘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현대 우파의 음모론이라고 하는 건 주로 통치를 위해서 활용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기가 기득권도 갖고 권력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막 어떤 일을 벌이다가 일들이 잘안 돼. 안 돼. 음. 책임질 일이 생겨버렸어. 그러면 그 순간에 갑자기 요새 같은 거를 파가지고 요새 안에 쏙 들어가. 그런 다음에 갑자기 누가 저를 공격해요. 누가 저기 있어요. 쟤네들이 나를 공격해서 여기다 가뒀어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그 지지자나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은 진짜로 누가 저기 와가지고 우리 멀쩡한 대통령이도 통치자를 거기다 가뒀다고 아, 생각한다는 되게 일리 있게 거예요. 들린다 지금. 아니 그게 2년 일종의 6개월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데 지금. 그게 네. 법칙이 일종의 현대 우파의 통치 음모론의 가장 기본적인 규칙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타협은 절대 없어. 저들은 다 적이야. 저거는 소멸해야 될 대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는 희생자 되기, 또 하나는 악마 만들기, 악마화. 두 가지가 현대 우파의 통치 음모의 가장 핵심적인 요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10년 전에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2014년에 쓴 책이거든요. 근데 너무 딱 맞잖아요. 그때부터 미국에서도 비슷하게 이런 패턴들을 이용하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역시 지금 윤석열이나 보수 진영이 이걸 활용하고 있다.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정권 초반에 약속했던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이 본인의 그 어떻게 보면 실수 자책으로 인해 가지고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들을 남 탓을 하다가 지금 그 공주에 몰리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음모론을 설파해 가지고 마치 자기가 피해자인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통치술이라는 게 굉장히 적합적으로 맞아요. 보니까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크게 이제 아무 말 대잔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5등을 뽑아보면 이게 예산을 야당이 삭감했다라고 예산부터 얘기를 해보면 원래 야당이 하는 일이 잘못된 예산을 삭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부는 이미 야당이 어느 정도 예산을 삭감할 것을 대비해서 뭐 10,000원이 필요하면은 좀 15,000원 정도로 일부러 좀 올려서 하는 것이고 또 이 삭감액이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이다 그러면 이 삭감된 액만큼 여당과 야당이 다시 예산 소위라든지 그 개수조정위원회에서 이 삭감된 만큼 너는 뭐 할래 너는 뭐 할래 해서 같이 만큼을 채워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2월 3일이면 그걸 한참 아직 이제 그 합의를 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한 그렇죠. 것이고 예. 그다음에 탄핵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아니 이 사람들 24년 최소한 24년 3월부터 계획을 했고 제가 생각해서는 23년 11월 군 장성 인사 때부터 이걸 준비해 왔는데 그러면 그때는 도대체 미리 탄핵할 것을 자기들이 미리 햄버거 보살한테 듣고 다 예측해 가지고 한 건지 그런 것이고 이거를 일일이 설명해줘봤자 저는 이 음모론에 속아 네. 넘어간 그 극우 지지자들을 설득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 왜냐면 그들을 설득하면 안 됩니다. 그거를 네. 믿는 사람들은요 본인의 이익과 어떤 그 무지성에서 오는 극단적인 믿음인 거지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근데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 평론가님 얘기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결국은 음모론으로 통치자가 속인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통치를 한다는 거예요. 예. 통치자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나쁜 사용을 거고요. 해야 돼요 빨리. 근데 그 음모론에는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음모론은 합리적으로 잘 해석이 안 되는 것들에 안 대해서 되잖아요. 파고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선관위가 부정선거했어. 근데 선관위가 증명해봐 부정선거인지 아닌지. 어떻게 증명하냐? 그러니까 아닌데 어떻게 증명해? 부정선거가 아닌 거고 결과가 나왔는데 부정선거 아닌 걸 어떻게 증명하라는 거야 대체? 그러면 음모론이 되는 거야. 해고 못하지. 그러니까 음모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선언론리에 빠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술 같은데 잘 빠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막 이게 해석이 안 되잖아. 복잡한 현상을. 예. 이게 뭐가 복잡해요 진짜. 근데 뭔가 주술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세상은 우리 하늘에서 내려오신 윤석열이 다스리는 거야. 그러면 깨끗하게 정리되는 거야. 이게 너무 그러니까 모든 음모론에는 주술적 성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은 다 복잡해가지고 네. 딱 논리적으로 정합적으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음. 근데 그 안에서 뭔가 틈이 생기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일도 생기기 마련이고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랑 비슷한 거란 말이에요. 그건 그렇지. 그건 그렇지. 그거를 그 줄을 싸고 와가지고 그거는 예정된 코스였어. 원래 그럼 이게 운명이 그래. 이렇게 딱 정리해 주는 거야. 근데 네가 저도- 사법 것이 9번 떨어진 건 다 이유가 있었어. 그럼 근데 시련을 주는 부정선거라는 거거든. 거는 선거에 대해서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는 그건 망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일생에 대한 일대기를 뭐 그렇게 믿고 싶은 대로 믿을 수 있지만 선거라는 거는 어떻게 수학적인 거고 정확한 거고 네. 종합 본인이 예술입니다. 사전 투표 그거 되게 문제됐는데 윤석열 씨는 2번이나 본인이 사전 투표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부정선거를 막 얘기하냐고. 이 앞뒤 맥락이 맞지도 자, 이 않는. 아니, 아니에요. 하는 거 그거는 이렇게 그래서 막 제가 막 논쟁을 하잖아요. 막 하다가 얘기를 딱 할 때 그렇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 않냐. 국민의힘이 이길 때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에서 이기지 않았냐. 그래서 권력 다 가져가지 맞아, 본인 않았냐. 이겼잖아요. 0.73으로 그랬더니 뭐라 그런 줄 알아요? 그건 선관위가 선택한 거야. 아 근데 선관위가 선택하면 되는 거야. 그 말도 상당히 중독적인데. 그러니까 그 선관위를 우린 들어가서 확인해 봐야겠어. 아, 근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본인 대학 동기예요. 본인이 사무총장. 예. 사무총장 본인이 유명한 사람이야. 그건 그 문재인 정부 때 유명한 아니 선관위원장 노태학이 있기 때문이야. 아니 또 더 충격적인 거는 또 있잖아요. 아니 윤석열 변호인 측이 오늘 2명을 고발을 했잖아요. 누구였죠? 한 명이 국수본부장 우정수를 고발을 네. 하고 그 공수처 오동훈 공수장을 고발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야. 예를 들어서 국수본부장을 고발한 건 뭐냐면 주범이 공범을 고발한 거야. 그렇잖아요. 그리고 공수처장은 도둑놈이 경찰을 고발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만 더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야. 공수처가 공수처는 왜 기소하는 권한이 없어? 이렇게 내란죄에 대한 기소 권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기소 권한이 없어.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 때 만든 거야. 그리고 국수본 경찰은 왜 저러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말 잘 들었잖아.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선관위는 왜 그러는 거야? 이해 안 되잖아요. 근데 법원 서부지법은 왜 그렇고 서울중앙지법은 왜 그렇고 대법원은 왜 저러는 거야? 한마디로 쫙 정리할 수 있는데 알려드릴까요? 아, 안다. 전국 좌파들이 예. 있어서 어? 전국 좌파들이 아니. 있어서 민주당에 다 포섭된 거야. 그러면 다 해결이 되잖아. 다 민주당이 포섭된 거야. 그 말이 맞는 제일당이 게- 민주당이 포섭이 돼서 예. 민주당 그 유리하게 선관에서도 다 민주당을 선거에서 이기게 해주고 그게 다수결인데. 아니 논리적으로 설명 안 되는 거 다 설명이 되잖아요. 네. 민주당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야. 다수결인데. 그 배후에는 중국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 해결이 되잖아. 그만하세요. 너무 화가 나니까. 그 마지막 이 나가는 얘기는 우리 김성한 평론가님 해설을 좀 듣고 싶은데 어제 이제 전국 지표조사 결과도 그렇고 오늘 갤럽 조사도 그렇고 네.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이 제대로 말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한번 해보시죠 한번. 그러니까 어디 한번 해봐라 이거. 그러니까 일단 지지율이요 어떻게 나왔냐면 한국갤럽 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잖아요. 국민의힘이 39, 민주당이 36. 다른 뭐 정당은 지지율이 별로 미미하니까 소개 안 네. 해드리고요. 무당층이 17%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난 전주에 비해서 국민의힘이 지난 전주에 34%였으니까 5% 포인트가 올랐고요. 민주당이 36이었으니까 지난주와 동률이거든요. 그렇네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보수가 과표집되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곤 해요. 왜냐하면 일단 보수가 결집되고 있는 건 맞거든요. 보수층의 79%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데요. 네. 지난주에 비해서 국민의힘이 보수층이 73%가 국민의힘을 지지했어요. 기억하시면 아시겠지만 한 11월 무렵까지는 보수층의 절반 정도만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거든요. 근데 지금 79%가 국민의힘을 지지했으니까 보수층은 굉장히 똘똘 뭉쳐가고 있다. 뭉쳤다. 네. 결집했다. 그러니까 결국 결집했다고 하는 건 위기의식이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게 조사가 13일부터 16일까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 2차 체포영장 있었죠. 15일 이니까. 집행했던 날짜가 네.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까지 이틀 정도를 보수층에서 굉장히 조마조마하면서 본 거예요. 이른바 윤석열의 희생자 되기, 희생양 만들기라고 하는 전략이 먹혔다.
그리고 유혈 사태까지 발생할 거를 얘기를 하니까 보수층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면서 굉장히 긴장했다. 그러면서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수 표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 보수가 응답자 숫자로만 보면요. 337명이에요. 중도가 278명, 진보가 262명이거든요. 지금 제가 숫자 불러드렸지만 확연하게 진보 숫자가 적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난주 2주차에 조사했을 때 보수가 331명이었고 중도가 274명, 진보가 293명이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두 주를 비교를 하면 보수 응답자가 6명이 늘고 중도가 4명이 늘고 진보가 31명이 줄었다는 뜻이에요. 그렇구나. 네. 이걸 보고 보통은 크게 얘기하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보수 응답자, 보수 표집이 과표집이 됐다는 뜻은 제가 보수예요라고 응답하면서 응답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진보예요라고 응답하고 여론조사에 응하는 사람이 진보 숫자는 현격하게 줄어들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세상에 진보와 보수가 늘었다 줄었다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보통의 경우에는 이럴 때 보수층이 적극적으로 응답에 참여를 했다. 보수층이 여론조사가 오니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여론조사에 응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수가 할 말이 많다. 보수가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고요. 진보 쪽이 응답률이 현저히 적었다는 얘기는 화가 났거나 아니면 위축됐거나 이런 뜻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체포영장 집행도 못하고 막 이런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막 짜증나는 거야. 진보층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그러니까 여론사 오면은 응답하기도 싫고 좀 화가 나 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중도적 관점에서 해석을 하자면 이제는 집권당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윤석열이라는 사람한테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 국민들이 꽤 많거든요. 특히 중도층 같은 경우는 그래요. 네. 그런 층이 바라볼 때는 민주당이 더 돋보여 보일 수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커져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뭔가 국정은 안 풀리고 이런 답답한 상황이 한 45일째 가까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 해소해 주길 바라는 기대나 그런 바람 같은 것들이 민주당에 투영됐다. 대한 네. 기대감으로 투영이 되고 그게 충족되지 못했을 때 일정한 불만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 크게 보면 저는 그렇게 보여요. 결국은 사람들이 이제 그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결과를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여론조사 항목 중에 다음 대선 결과 기대를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권 유지가 40%, 정권 교체가 48%. 생각보다 많이 붙어왔습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합니다. 너무 이 여론조사 지표가 사실 이번 주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그렇죠. 추이가 있었기 네. 때문에 제가 오늘도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 기자한테도 물어보고 뭐 진보지한테도 물어보고 또 우리 전현희 최고위원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 결론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대한민국 중에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비상계엄은 잘못됐다라고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탄핵도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기 대선은 이제 상수가 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제 의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행정 권력까지 이제 두 개의 권력을 다 가지고 있게 되고 윤석열 정부와는 달리 이제 원하는 건 다 할 수가 있는 그렇겠죠. 거예요. 네. 그걸로 통과시킬 수 있고 과연 이렇게 됐을 때 민주당도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 만약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는 존재는 무엇인가에 대한 중도층의 고민이 있는 것 같다. 맞는 그래서 얘기다. 예.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 쉽게 가져갈 수 없다. 그리고 지금 너희들 세상이 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자만하면 안 되고 항상 이제 국민 절반을 보고 정치하지 말고 국민 전체를 두고 고민해야 된다라는 저는 워닝을 줬다고 생각을 하지. 네. 이게 결국 당장 내일 투표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투표가 그러면 정당 지지율로 따진다고 하면 그렇게 나올 거냐? 이 예. 표밖에 차이 안 나는데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 누구라도 투표장에 들어가면 이 비상계엄이라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를 바로 세우고 보수 정치를 바로 세우고 이렇게 할 거라고 믿어서 뽑아줬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심판은 우리 국민들이 분명히 하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모든 걸 너희들한테 주지는 못한다라는
경고기 때문에 네. 이럴 때일수록 민주당이 좀 겸손한 마음으로 일을 좀 버리는 느낌보다는 이제 일을 좀 수습하는 느낌으로 가야 된다. 이런 아, 과정에서 지금 결정적으로 특검 있잖아요. 특검. 네. 네, 국민의힘이 지금 오늘 자체 특검법을 내놨고, 네, 이거 좀 어떻게 상황을 전망하고 계십니까? 그동안에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불똥이 튈까봐 생떼를 써가면서 사실은 막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다시 대통령으로 되돌아올 거라고 기대를 별로 안 해요. 얘기를 나눠보면 그럼 결국 자기 살겠다는 몸부림이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자기도 내랑 공범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검을 계속 시간을 끌면서 막아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윤석열은 윤석열대로 자기는 난 세상에 둘도 없는 희생자야 이러면서 그렇게 코스프레하고 국민의힘은 최대한 그러면서 여론들이 특히 보수층이 결집하는 데까지만 버텨주길 바라는 마음들이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목소리에 힘이 붙기 시작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들한테 사법부의 어떤 처벌에 불똥이 튀거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버텨왔는데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까지 들어가 버렸잖아요. 이제 구속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팔아가지고 결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된 거지. 어떻게든 상황을 정리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할 때가 불가피하게 찾아왔다. 그래서 특검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받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동안에 탄핵부터 시작해서 다 부당하다고 했던 사람들이 내란 특검이라고 덜컥 받아버리면은 명분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내란 특검도 계엄 특검으로 이름도 바꾸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왜 계엄 상황이 벌어졌는지 그 내란죄로 처벌하는 문제까지는 자기네가 안 돼라고 말하면 아예 특검 자체가 의미가 없으니까 그건 내비두더라도 선전선동에 관한 부분 이 부분은 죽어도 안 돼. 이건 외환죄도 안 돼. 예. 나와 관련된 일이야. 그리고 외환죄는 김정은 좋아할 일이야. 이렇게 하면서 계속 거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껍데기만 특검에 남겨놓고 최소한 그냥 검찰 수사와 별다르지 않은 정도의 특검을 통과시키는 게 이들의 목표다. 네. 이렇게 보고요. 아 근데 그 아까 여론조사 관련해서 하나만 좀 제가 더 팁이 될 만한 얘기 네. 전해드리고 싶은데 무언가의 비밀을 감추고 싶을 때는 두 가지 수단을 써요. 하나는 거짓과 진실을 막 뒤섞어요. 사람들이 판단을 못하게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거짓과 진실을 막 섞어서 정보를 많이 확 줘버려. 그러면 사람들이 판단을 잘 못해. 지금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일상생활에 고단하고 또 다 자기가 해야 할 생활을 꾸려야 되는 그냥 생활일이잖아요. 어떻게 정치에만 모든 관심을 쏟을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무관심층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정보가 너무 많아. 그리고 거짓과 진실을 막 뒤섞어줬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혼란들이 좀 머릿속에 있는 거다. 이것도 여론조사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고 봐요.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국민들께서 집단지성으로 우리한테 경고 메시지를 주는 거야. 더 잘해야 돼라고 하는 해석은 당연히 해야 하지만 여론조사의 측면이나 숫자라는 개념으로 해석할 때는 국민의힘이 통치 음모를 잘 활용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네. 그거에서 그 속지 말씀이 말아야 또 한다. 맞는 이 게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 말씀이 맞는 게 마지막으로 김문수가 여권 1등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예. 2주 예. 연속. 예. 그래서 이게 참 우리 민주당에게 네. 네. 희망적이다. 참 이렇게 언제든 바뀔 수 있죠.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아니, 마세요. 그리고 근데 별로 안 바뀔 것 같아. 당분간은. 특검도 얘기 이게. 하나만 더 못하면 권성동 원내대표 제가 문답을 보니까 확실하게 의중을 알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미 다 기소될 사람 다 기소됐는데 네. 공소유지하기 위해 특검이 왜 필요하냐. 사실상 지금은 특검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구색 맞추게 낸 거고 맞아요. 이게 결국은 또 유인 궁궐입니다 지금. 이 그렇게 한 국면에서 건 우리는 맞는데요. 했어. 음. 할 만큼 했거든. 그래, 예. 국민의힘 머릿속만큼 네. 세상에 그렇게 굴러가지는 않아요. 맞아요. 세상이 그러니까 호락호락하지가 일단 않아. 특검이 굴러가기 시작하면은요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네. 지금 비어 있는 곳들이 꽤 많아요. 꽤 많아서 노상원도 입 꽉 닫고 있어서 노상원과 관련돼 있는 얘기를 그러네요. 지금 제대로 네. 검찰이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느 특검이나 그 동안에 사실 특검법이 어렵지 않고요. 읽어보실 분들은 다 읽어볼 수 있어.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려요. 맞아요. 네. A4 용지 한 장이야. A4 용지 한 장에도 띄어쓰기 엄청나게 많이 돼 있나 딱 한 장짜리예요. 뭐 대단한 간병해. 거 아니에요. 간병에. 예. 한번 읽어보시면은 특검 수사를 하다가 인지된 사건에 관해서 수사한다는 내용이 어느 특검이나 다 들어가 있어. 그렇지. 그 기본이야. 기본. 예. 아니 어떻게 특검이 수사하는데 이것만 수사해 이렇게 이게 되겠어요. 하다 보면 관련되는 사건들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거 수사해야 돼. 거기까지는 민주당이 절대 양보하면 안 된다. 외환 문제에 있어서는 그래
군인들도 굉장히 많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하니까 맞아요. 네. 전체를 다 뒤질 수는 없으니 개헌과 관련해서 딱 의심스러운 몇 가지만 찝어가지고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된 사건 수사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가야 된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야 특검 역할을 할 수 있다. 거기까지만 해주면 그 다음에는 특검이 막 굴러간다. 맞아요. 국민의 머릿속처럼 그렇게 쉽게 안 굴러간다. 그렇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